순순해라고 적어놨는데 저것도 빨리 입에 붙여버리십시오. 할인법 해보세요. 할인법. 할인법 반대말이 뭐게요? 반대말이 비할인법입니다. 할인 안 하는 거죠. 할인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 현재예요. 현재. 그다음에 여기가 1년 후입니다. 1년 후. 화폐의 시간 가치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예요. 이쪽으로 가면 과거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럼 1이 같다. 금액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다리 하나 건너면 10%라면 나누기 1.1, 1이 가면 곱하기 1.1 하면서 금액을 왔다 갔다 바꾸는 거. 왜 바꾼다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당연히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할인. 이거부터 문제 해볼까요? 이게 1년 동안에 10%를 적용을 해요. 요 10%가 이때의 시장 이자율이거든요. 그럼 요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느냐, 할증률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지금 100원이에요. 근데 얘가 1년 후가 121원이 됩니다. 요거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자, 얘가 100원이고 1년 뒤가 121원이고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럼 이거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투자하면 나는 수입이 얼마가 내 재산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내 재산 21원 늘어난다. 21원. 100짜리가 121이 됐으니까 21원 늘어난다. 손 들어보십시오. 21원이 플러스 21. 요렇게 된다. 타당성 있다 없다? 타당성 있다. 내 재산 넣으니까. 요렇게 가는 방식이 지금 할인을 해서 비교했습니까? 할인 안 하고 비교했습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지금 맞비교했죠. 지금 요 금액과 1년 뒤 요 금액을 맞비교했잖아요. 요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비할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할인법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보고 탁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회계에서 얼마 벌었다 할 때는 화폐 시간가치 고려 안 합니다. 그냥 지금 던졌는데 1년 뒤에 이만큼 벌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나왔다 그냥 하는 거지. 그 수익을 1년 앞으로 당겨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나왔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1년치로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게 비할인법이에요. 그러니까 비할인법 하면은 간편한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점이 뭐예요? 별로 안 정확하다 이거. 예? 이자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거라서.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땡겼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맞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땡긴다. 땡기면 나누기 뭐 해요? 10%니까 나누기 1.1을 했죠. 나누기 1.1을 하면 110 나오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얼마 더 벌은 거예요? 10원 더 벌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10원 더 벌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할인법입니다. 그러니까 할인법은 일단 먼저 땡겨요. 땡기고 난 다음에 차이를 비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할인법이라고 그러고 안 땡기고 맞비교하면 비할인법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다? 할인법인 거죠. 그러니까 할인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요 할인법의 순서. 첫 번째 뭐합니까? 할인법으로 타당성 판단을 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땡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한다? 비교한다. 땡긴 후에 비교한다. 내일 저도 딸하고 같이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서 제 얼굴 보고 한번 땡기자고 하면 어떡하죠? 한번 땡겨 줄러서 아래 위로 확 땡기고 옆으로 확 땡기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예요.
너무 놀라지 말고 혹시 땡길 수 있어? 넣어가지고 확 땡길 수 있어. 여기 우리 가족 다 나와요. 제 딸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린이에요. 딸 이름이 김하린. 요새 선전 같은 거 보면 제 딸 이름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못 들었나 본데 라디오 같은 데 들으면 할인 중독, 할인 중독, 할인 중독, 할인 중독, 할인 중독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분들도 할인에 중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이름 가지고 별명 짓기 좋겠다. 할인에 중독되는 거니까 야 사람들이 니한테 많이 중독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아빠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뭔데? 할인 중독 아니야? 그랬더니 별명이 디스카운트래요. 자, 그래서 김 디스카운트라고 불린다고. 자, 요거 할 때 할인이라고 하는 거랑 할증이라고 하는 표현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요 시장 이자율이 요 금액을 요렇게 미래가치를 구할 때 쓸 수 있죠. 곱하기 1.1 하니까 그때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할증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요렇게 지금 땡길 때 나누기 1.1 했잖아요. 요때 쓰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증률이 될 수도 있고 할인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요 이자율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증할 때 쓰면 할증률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 쓰면 할인율이 되는 거고. 그럼 주로 뭐 할 때 쓸 것 같아요? 시장 이자율이 시험용으로 쓰면 할증률로 쓸 것 같아요? 할인율로 쓸 것 같아요? 할인율로 씁니다. 할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이거 타당성 분석하세요 그러면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두 개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땡기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현재 시점으로 요 금액을 요 미래로 밀어서 여기에서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비교하는 시점은 현재 시점이다. 그래서 땡기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할인 할증은 이런 개념이에요. 저희 집에 누나가 있는데 영희입니다. 성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름이 영희예요. 누나인데 저희 형 이름이 철민입니다. 저희 형 이름이 제가 백중이잖아요.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중자 돌림이에요. 제가 광산김 씨인데 근데 형 이름이 귀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뭔 이름이냐. 한자도 아주 희한한. 그래서 어머니가 이 이름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준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같이 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형 이름은 철민이고 제 이름은 창민입니다. 이거는 본명은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백중 그러면 야 강사하니까 백발백중해서 백중으로 했는갑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원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요거예요. 중자 돌림으로. 제가 이 이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왜 좋아했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야 100명 중에 백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니까 야 100명의 가운데다. 그럼 강사하고 딱 맞다. 그러면 한 100명 앉혀놓고 내가 딱 마이크 잡고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 좋은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언제 한번 확 기가 꺾였냐 그러면 탤런트가 김아중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탤런트 중에 걔가 한번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걔가 같은 중자 돌림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라고요. 딱 보니까 왜 이름이 아중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시아의 중심이 되라 이란 의미에서 아중이라고 지었다. 실제로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확 초라해 보이는 거지. 난 100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 방 더 먹은 게 그럼 오빠 이름이 있대요. 오빠 이름이 세중이래. 김세중.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라 그래가지고 오빠 이름은 세중. 너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라 그래가지고 아중. 나는 100명의 중심인데. 그러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 백중이란 말의 의미가 이 백중이 100명의 중심이 아니고 만물의 중심이라는 의미다 원래. 그래가지고 정말 고마웠어요. 자존감이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 갑자기. 뭐 어쨌든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요 영이 있죠. 이 누나인데 얘가
그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책 보면 우리 교과서 보면 맨날 영희야, 철수야, 놀자, 바둑이는 어떻게 하면서 맨날 나오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누나가 이 이름을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갑자기 집에 오더니 어느 날 중학교 올라갔더니 자기를 지애라고 부르래. 그러니까 지가 지 이름을 바꾼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을 뻔했어요. 그거 바꾸겠어요? 아버지가? 안 바꾸지. 그러니까 여기 누나가 이렇게 있는데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센데 이 여자는 영희로도 불리고 지혜로도 불리는 거죠. 저는 뭐라고 부를게요? 저는 누나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나한테 뭔 지혜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부르고 집에서는 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같은 여자인데. 그러면 우리 누나는 주로 영희로 불릴까요? 지혜로 불릴까요? 지혜로 불린다는 건 집에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돌아다니고 하니까 맨날 친구들 만나러 바깥으로만 도니까 영희로 불리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빠랑 만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뭐로 불린다? 지혜로 불리는데 결국은 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요 시장 이자율 얘가 있는데 얘는 할증률로 불릴까요? 할인율로 불릴까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얘가 미래가치 구할 때 쓰면 할증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재가치 구할 때 쓰면 할인율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때 쓰인다? 할인할 때. 우리 투자 분석할 때는 땡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율의 개념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할인법 들어갑니다. 할인법 계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땡겨요. 그러니까 땡기는 거 배웠잖아요. 1년 땡기고 2년 땡기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땡겨놨습니다. 지금 일단. 그러면 나가는 돈. 자, 유입의 현재 가치. 땡긴 금액을 현재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현가. 현가가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의 가치가 현재 가치인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는 110이에요. 지금. 요게 들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나가는 돈이거든요. 투자한 돈. 그러면 유출. 나가는 돈이에요. 요거의 현재 가치는 얼마? 100이에요. 그럼 요거 타당성이 있다 없다? 투자해서 이렇게 나오면 지금 땡기는 것까지는 했어요. 땡겨가지고 두 개가 딱 비교가 된 거죠. 두 개가. 그러면 요거 타당성이 있다 없다? 타당성 딱 봐도 있죠. 들어오는 게 더 크잖아요. 들어오는 게. 그러면 얘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얘가 이거 여기에서 이거를 빼니까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돈이 더 크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금액 비교죠. 두 번째는 여기서 이걸 나누기를 해요. 똑같이. 나누기 하면 이게 더 크면 나누기 한 값이 1보다 크게 나오죠. 110 나누기 100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타당성 있다. 그러니까 뺀 값으로 분석하느냐 나눈 값으로 분석하느냐 해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뺀 값이면 기준이 되는 게 0이고 0보다 크면 되니까 나눈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뺀 값을 뭐라고 합니까? 순현재 가치라고 그럽니다. 뺀 값. 나눈 값을 수익성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숫자가 같이 등장하는데 순현재 가치랑 같이 등장하는 숫자는 뭐다? 0이에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순현가법, 하나는 수익성 지수법. 둘 다 할인해서 하는 거예요. 할인해가지고 뺀 게 0보다 크냐 나눈 게 1보다 크냐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다.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앞에 순이라는 말 들어가 있죠. 순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머리에다가 이걸 탁 각인을 좀 시키세요. 순 현재 가치에서 핵심 단어가 순입니다. 수익성 지수에서 핵심 단어가 뭐게요? 지수입니다. 지수. 다시 순이란 말 뜻은 뭐냐 그러면 가유순전 후 공경은세 할 때 순 하나 있죠. 그 순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위에 총수익이 있는데 여기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순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은 빼고 남은 값이다 이 말이에요. 순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차이라는 의미죠.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이 있다. 그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 순수입이 얼마다, 순머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순자 들어가면 뺀값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수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나눈 값입니다. 이건 지수는 항상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B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요걸 표현할 때 요거는 지수라는 표현 아니면 무슨 율이라는 표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다, 뭔 율이다, 뭔 지수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는 A 빼기 B 해서 나온 얘가 순이라고요. 차이값이라서. 그래서 순 나오면 뺀값, 지수 나오면 나눈 값이에요. 앞으로 이런 말들 많이 나와요.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 적을 건 내가 다 적어 드린다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럼 이것도 바로 계산을 딱 해놔버리면 그 무슨 말인지 더 잘 압니다. 자, 할인법 해가지고 순수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여기에 순이 뭐냐 그러면 순현가법이에요. 요거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할 거지만 계산은 안 할 거지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참 안 적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적는다. 새로운 것만 나오면 적는다 무조건. 내부 수익 다시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순현가부터 구해볼게요. 순현가는 뺀값입니다. 뺀값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숫자는 0입니다. 0. 다시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말해보세요. 순현가. 아니 숫자를 이야기해 보라고. 순현가 0, 0. 순현가. 딱딱 뭔가 좀 맞아야지. 자, 순현가 0. 그럼 순현가 하라고. 0. 다시 네가 순현가 할 때 0만 하려면 그러면 대충 알아듣고 그냥 0 하면 순현가 해야지. 예. 다시 순현가 0. 수익성 지수 1. 이상한 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자 그건 저기 털모자예요? 아니면 사이클 탈 때 쓰는 그 모자? 개성 있는 모자예요. 그런 거 좋아해. 확 들어오는데. 자, 다음에 보면 얼굴은 몰라도 모자는 알겠는데. 자, 다시 순현가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 1 0 이 연습이 되잖아요. 이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은 문장 안에 순현가 나왔는데 1 나오잖아요. 그거 무조건 꺼요. 수익성 지수 나왔는데 문장 안에 0이 나오잖아요. 그거 무조건 꺼버린다고. 문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비교 대상이 그게 아니거든. 다시 OX 해보십시오.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걸 틀리는 사람들은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맞추는 사람은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큰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수익성 지수는 비교 대상은 무조건 1이다. 라고 하면서 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꺼버립니다. 난이도 최하, 최하. 다시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큰 투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X. 수익성 지수가 0.8보다 더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X. 수익성 지수가 1.5보다 더 크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O 하셨죠? 그럼 이제 머리를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O라고 하는 건 네가 다시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수익성 지수는 비교 대상이 1이다. 1이니까 수익성 지수에 1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건 틀린 거다. 근데 지금 제가 1.5라 그러고 막 2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수익성 지수가 2보다 큰 투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1보다 크면 타당성 있으면 2보다 크면 당연히 타당성 있겠네. 그러고 O 한다고요. 제 말 틀렸어요? 2보다 크면 타당성 있잖아. 그럼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1 기준으로 간 사람들은 빨리 그걸 X 하고 넘어가 버리겠죠. 왜? 2 나왔으니까. 시간 1초.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30초간 생각을 했을 거예요. 1이라고 그랬는데, 2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면 2보다 그 타당성이 있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비슷한 답이 또 하나 있어.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그래, 막, 이거 왔다 갔다 왔다, 2면 타당성이 있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답은 이게 딱 나온 거지. 틀린 거지. 그럼 출제 의도는 뭐냐, 그러면, 2보다 큰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 1이냐 2냐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국어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된 거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그냥 강의 배운 대로 딱 하고 넘어간 사람은 아무런 그런 그리낌 없이 그냥 맞은 문제고 난이도 최하차인데 그걸 틀렸는데 그게 57.5점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 한 문제 들고 이신청 들어가거든요. 이신청 할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짓을 왜 하냐고. 그 짓을 그냥 깔끔하게 시키는 대로 하고 가지.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짓 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수년가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 OX. 그럼 X라고. 1보다 크면 당연히 있겠지. 0보다 큰 게 타당성이 있으면. 근데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요. 기준이 되는 값이 뭔지를 물은 거라고. 다시 수년가는 뭐? 0. 수익성 지수는 1. 그래서 그 두 개는 같이 붙어 다닌다. 항상. 되셨죠? 그렇게 가면 돼요. 자, 해볼게요. 요거 수년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수년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땡기는 겁니다. 현재 가치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땡길라 그러면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초기 지출이고 말기 유입이니까 지금 1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 들어오는 4,305 요거를 현재 가치로 일단 땡겨야 돼요. 땡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4,305를 나누기 1.05 하면 되죠. 1년 앞으로 땡기면 되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4305 나누기 1.05 얼마 나와요? 4,100. 그러면 이제 할인한 거예요. 그래놓고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현가는 뺀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100에서 4,000을 빼면 100 나와요. 이거 타당성 있다 없다? 순현가가 100이면 타당성 있다 없다? 자, 다시 해드릴게요. 생각하지 말고. Don't write, don't think. Just eat. 자, 저기 있는 거 순현가는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100이라고요. 타당성 있냐고? 있냐고? 있다고. 그거 바꾸는데 힘듭니다. 자, 보세요. 네, 또 틀리게 해드릴게요. 어떤 투자안이 있거든요. 이 투자안이 투자 문서를 해보니까 순현가가 200억이 나온 거예요. 자, 이 투자안의 순현가는 200억입니다. 자, 이거 타당성 있다, 타당성 없다,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다. 자, 셋 중에 골라. 자, 이 투자안의 순현가가 200억이 나오는 투자안이다. 자, 1번 타당성 있다, 2번 타당성 없다, 3번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 정답은 1번 손 들어보세요. 타당성 있다. 2번 타당성 없다. 3번 알 수 없다. 이렇게 물으면 알 수 없다에 그렇게 손을 든다. 왜 그러면 순현가 200억 그러니까 너무 큰 거지. 그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지. 뭔가 땡겨서 빼고 해봐야 될 것 같은 200억. 내가 지금 순현가가 2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현가의 비교대 금액이 얼마예요? 그냥 0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0보다 크지. 2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는 좋은 투자 아니죠. 당연히 타당성이 있지. 그러니까 순현가는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하나 더. 수익성 지수 얼마예요? 나누면 돼요. 그러면 나누기 하세요. 4,100 나누기 4,000. 하셨어요? 이거 두 개를 구해놓고 빼면 순현가. 여기서 이거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 얼마? 아야, 4,100에서 4,000을 나누었는데 1,025가 나오면 곤란하지. 그럼 1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점인지 이게 콤마인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계산하실 때. 이 점 나왔죠? 네. 1.025. 이거 타당성 있다 없다? 왜 있다? 1보다 크니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되니까.
두 번째 거 해볼게요. 2310인데 1년 뒤의 금액입니다. 현재 금액으로 땡겨와야 되거든요. 그럼 나누기 뭐 하고? 5%니까 1.05. 땡길 때는 앞에 1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원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나와요? 2200 나오죠. 200. 순현가 얼마예요? 순현가는 빼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2200에서 2000을 빼면 200. 200. 타당성 있다 없다? 있다.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얼마예요? 2200 나누기 2000. 1.1. 타당성 있다 없다? 있다. 1보다 크다. 끝. 그러니까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땡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이 둘 다 투자한 거죠. A, B 둘 다. 둘 다 투자했으면 나가는 돈 6천이죠. 합친 금액.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투자했으면 들어오는 돈은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되거든요. 어차피 땡겨가지고 비교할 거니까 합치면 6,300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수년가 얼마예요? 300이에요. 수익성 지수는 얼마 나옵니까? 1.05 이렇게 나온다. 합친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당연히 둘 다 타당성이 지금 있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안 나갈게요.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하는 걸로. 이 계산 하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 계산이면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는 거랑 알겠다는 거랑이 다르다는 걸 빨리 느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랑 실제로 잘한다는 거랑은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해서 끝나서 그래요. 완전히 숙달을 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실력이 나오는 건데. 자, 또 합니다. 이제 조금 숙달이 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길이 어디로 탁탁 가져야 되냐 그러면 순현가 구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는 게 눈길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빼고 나누기 하고 하는 건 숙달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할 줄 아는 건데 여기서 어떤 데 눈길이 가져야 되냐 그러면 이게 일단 눈길이 가야 되고요. 땡길 때 몇 프로로 땡길까? 10%일지 20%일지 아까는 5%였잖아요. 이제 10%죠. 그럼 나누기 1.1이라는 거. 두 번째는 들어오는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이제 보셔야 돼요. 아까는 그냥 1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나누기 1.1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년 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누기 1.1 몇 번 해야 됩니까?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가치로 땡겨지죠. 요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땡겨보는 거죠. 그럼 요것만 땡기면 돼요. 나가는 돈은 항상 가만히 놔두고 시점이 거기니까. 그럼 5082 나누기 1.1 나누기 1.1을 2번을 해야죠. 해보십시오. 얼마 나와요? 4,200, 200. 그럼 끝난 거죠. 이거 땡겼으면. 순현가 얼마예요? 200인 거고 빼면 되고 수익성 지수 얼마예요? 수익성 지수는 저거 나누기 하면 됩니다. 4,200 나누기 4,000 얼마? 1.05. 계산기 누르는 게 되게 편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래야지 계산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벅거릴 거예요. 아직까지도 숫자 막 이렇게 막 잘 빨리빨리 안 가고 하는 거. 제 인스타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인스타가 하고 막 카톡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싫어. 컴퓨터 이게 핸드폰으로 이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단어 누르는 거. 이게 제가 PC는 옛날부터 많이 쳤으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 이런 거 답글 다는 건 그냥 순식간에 다 달 수 있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은 문자가 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누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생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 좋아하는 선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문자 막 보내요. 그러면은 나도 문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니까 걔 문자 오면 나는 반드시 전화를 해요. 그 문자 오면 전화해가지고 통화하고 왜 근데 문자 보내는 사람들은 말하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를 더 선호해요. 막 문자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스타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자꾸 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난 이 엄지손가락이 굵어서 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난 A를 눌렀는데 B가 눌려지는 거지. 자꾸 이게 같이 눌려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계산기를 안 두드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해요, 그냥. 근데 계산기 두드리는 맛이 딱 들려버리면 두드리는 게 재밌는 거죠. 계산기 두드리는 게. 그러니까 계산기 반드시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계산하다가 걸리면 그냥 어떻게 손가락을 부수는 걸로 할까요? 핸드폰을 부수는 걸로 할까요?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으로 계산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부수는 걸로. 손가락이든 핸드폰이든. 자, 그래서 항상 계산기로 하시고요. 자, 갑니다 또. 요거 바꿔야 돼요. 2904 하세요. 땡기세요. 2904. 이제 밑에 거 B. 2904 나누기 1.1 나누기 1.1 두 번. 얼마? 그냥 숫자로만 지금 제가 2904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2, 4, 0, 0 수년가 400 뺀 거 수익성 지수 1.2 끝. 합친 거 합치면 6,000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 6,600 수년가 600 수익성 지수 1.1 되셨나요?